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를 맡은 여채윤입니다. What data benefit my classifier enhancing model performance and interpretable through influence-based data selection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델 성능은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데이터셋에서 모델 아키텍처와 학습 알고리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 샘플 전체가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바로 어떤 데이터가 학습 모델에서 특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성능을 개선하는 데이터를 식별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합한 학습 데이터를 셀렉션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모델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며 얼마나 적절한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셔플리 밸류, 반자프 인덱스,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높은 계산 비용이 들고 페어니스, 로버스니스에 대해서 제한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페어니스와 로버스니스 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설명을 할 거지만 각각 공정성, 경고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성은 모델이 특정 그룹이나 특정 사용자에게 편향되지 않은 정도를 의미하고 경고성은 학습된 모델이 다양한 도전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에 데이터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 인플루언스가 있습니다. 이는 본 연구와 가장 관련된 방법이며 2017년도부터 더 다양한 접근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인플루언스 방법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데이터 포인트가 모델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선하는 것까지는 유용하지만 실제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타 접근 방법으로는 데이터 모델, 액티브 러닝, 엔디토 데이터 메서드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데이터 샘플의 영향을 추정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 셀렉션 전략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떤 기여점이 있는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평가를 위한 인플루언서 함수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데이터가 컨벡스한 클래시파이어를 유틸리티, 페어니스, 로버스니스 측면을 개선시키는지 평가하였고 접근 방식 형태로는 트리 기반의 인플루언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데이터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이터를 셀렉션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 연구의 제안 방법론의 효과성과 컴퓨테이션 코스트, 그리고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였으며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데이터와 데이터 분포가 완전히 다른 그룹의 데이터에서도 공정하게 모델이 작동하는지 실제 시나리오에 대한 응용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그럼 인플루언스 펑션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델의 파라미터나 성능 지표,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페어니스, 로버스니스와 같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 데이터 포인트의 미세한 변동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학습 데이터에서 개별 샘플의 가중치를 미세하게 변경했을 때 모델의 최적의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모델 성능에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식을 보면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구하는 수식에서 세타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계산되는 로스 펑션 값이 구해지고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로스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이 평균값을 본 논문에서는 임피리크 리스크라고 하며 모델의 학습의 기본 목표 중 하나로 이 임피리크 리스크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파라미터 세타 햇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식은 인플루언서 측정 수식인데 이를 간단하게 보면 데이터 포인트 xj의 가중치 엡실론만큼을 줄였을 때, 즉 이 엡실론만큼이 감소되었을 때 이 값의 변화가 모델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모델 성능 측정 함수에 대해서 파라미터 햇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로스 펑션의 햇시안 행렬의 역행렬을 사용해서 파라미터 세타의 작은 변화가 손실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유틸리티, 페어니스, 로버스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플루언스 측정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유틸리티는 유용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데이터 샘플을 제거했을 때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유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샘플xi를 제거했을 때 검증 세트나 테스트 세트 v에 대한 손실값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게 되며, 이때 모델의 성능이 감소한다면 그 샘플은 모델 성능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airness, 공정성입니다. 모델이 민감한 속성, 예를 들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등에 대해서 하나의 그룹에 편향되지 않도록 그룹 공정성 측정을 통해 데이터 샘플이 공정성에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공정성 평가 함수인 DP를 사용해서 특정 샘플 XI가 그룹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로버스니스, 견고성입니다. 모델이 견고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견고성을 얘기할 때는 adversarial attacks, 적대적 공격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적대적 공격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의 예측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는 공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에 아주 작은 변화를 가해서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하도록 유도했을 때 견고성이 높은 모델은 적대적 공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며, 입력 데이터의 미세한 변화에도 예측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컨벡스와 넌 컨벡스 모델과 인플루언스 펑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스 함수는 일반적으로 컨벡스 모델에 설계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넌 컨벡스한 모델에서 인플루언스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넌 컨벡스한 모델은 딥러닝에서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처럼 최적화가 어려운 모델을 말하며, 컨벡스한 모델과 달리 햇시안이 항상 양의 정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루언스 함수의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논컨벡스 모델에서 나온 임베딩을 사용해서 해당 임베딩 공간에서 대체 모델로 선형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댐핑 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논컨벡스 모델의 햇시안은 항상 양의 정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양의 정부어로 만들기 위해서 댐핑 텀을 추가해서 최적화 과정에서 불안정한 햇시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로 작용됩니다. 세 번째는 특정 태스크에 맞춰서 새로운 인플루언서 함수를 도출하거나 2차 함수를 사용해서 논컨벡스 모델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플루언서 에스티메이션 과정은 데이터 샘플과 특징들이 모델 성능인 유틸리티, 공정성, 견고성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며, 특히 하이라키컬 시링케이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디시전 트리의 해석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서 데이터 샘플의 인플루언서를 에스티메이션하는 방법인데, 먼저 학습 데이터 G, 검증 데이터, 인플루언서 펑션, 하이퍼 파라미터 감마가 인풋으로 있고, 출력은 인플루언서 에스티메이션 트리 H 해시됩니다. 먼저 데이터의 리그레션 데이터셋 M을 초기화하고 학습 데이터 X, Y의 각 샘플에 대해서 해당 샘플이 제거되었을 때 영향을 인플루언스 펑션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트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셋 M에서 리그레션 트리 H를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된 트리에 대해서는 하이라키컬 슈링케이지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인플루언스 에스티메이터 트리 H 햇을 반환하게 됩니다.
하이라키컬 시링케이지는 계층적 축소라고 하는데 이 디시전 트리가 과적합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트리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위의 수식이 기본 트리 에스티메이터 모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수식이 시링케이지 조정이 된 수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노드에서 예측값 차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의 부모 노드 샘플 크기를 기준으로 축소 조정을 적용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해당 부모 노드에 포함된 샘플 개수를 나타내고 이 값을 통해서 축소율을 조절하게 됩니다. 값만은 정교화 파라미터로 이 값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서 축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이라키컬 시링케이지는 트리의 해석성을 높이면서 성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트리의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해석성이 떨어지므로 부모 노드의 평균을 기준으로 시링케이지를 해서 복잡성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본 알고리즘 1에서 인플루언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각 데이터 샘플이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면 지금 볼 알고리즘 2에서는 추정된 인플루언서 밸류를 기반으로 모델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샘플들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거하여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보시면 새로운 값이 등장하는데 제거할 샘플 수를 나타내는 버짓 B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버짓 B만큼만 모델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샘플들을 제거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합니다. 각 샘플의 인플루언스 밸류를 저장하는 인덱스 J, 각 샘플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인덱스 K, 트리밍된 학습 데이터셋을 저장할 G' 값을 초기화해주고 인플루언스 밸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학습 데이터 G에서 각 샘플 X, Y에 대해 검증 데이터셋 V에 대한 인플루언스 펑션 값을 계산하게 되고 이 값을 J에 저장하게 되며 각 샘플의 인덱스를 K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준 인플루언스 밸류 J는 오름차순으로 해서 모델 성능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샘플들이 가장 앞에 오도록 합니다. K도 마찬가지로 솔팅을 해주어서 순서에 맞게 솔팅을 해줍니다. 이제 인플루언스 밸류를 구하고 오름차순으로 솔팅까지 했으니까 모델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캔디데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8번 라인을 보시면 J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샘플 개수 B'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값이라는 것은 인플루언스 밸류 값이 0보다 작은 샘플을 의미하고 있으며 9번 라인을 보시면 K에 있는 첫 번째에 min B, B'개의 샘플을 제거해서 샘플을 제거 목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학습 데이터 G에서 제거할 샘플이 아닌 것들만 셀렉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트리밍된 학습 데이터 G'을 만들게 됩니다. 간략하게 지금까지 제한 방법론 알고리즘을 설명하자면 각 학습 샘플에 대해서 인플루언스 밸류를 계산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샘플들을 제거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입력한 버짓 B 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트리밍된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방법이 얼마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험은 토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익스페리먼트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각각의 영어가 그림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피규어 A를 보시면 초록색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델 성능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샘플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는 유틸리티 측면에서 애큐리시 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샘플들이 모델 정확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규어 D에서는 공정성, 페어니스 측면에서의 결과인데 지금 빨간 영역에서 샘플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샘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규어 G에서는 경고성, 로버스니스 측면에서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적대적 공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성에 대한 영향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규어 ADG는 인플루언서 분석을 진행하는 알고리즘 1을 사용해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여 각 데이터 샘플이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열은 알고리즘 2를 사용해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샘플을 제거한 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피규어 BEH에서 트리밍된 데이터 샘플들은 투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각각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샘플로서 학습 데이터셋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열 CFI는 검증 데이터셋에서의 성능 결과입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샘플을 제거한 후 다시 학습을 하고 똑같은 검증 데이터에서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인데, 이 데이터 트리밍을 했을 때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결과에서는 이제 정확도가 0.99에서 1로 향상이 되었고, 두 번째 결과 공정성 지표인 DP의 값은 높을수록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값이 0.69에서 0.62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성 결과에서도 0.01에서 0.42로 크게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가지 리얼월드 데이터셋, 어덜트, 뱅크, 셀레브레이트, 직소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제한 방법론인 인플루언서 에스티메이터와 데이터 트리밍 방법이 어떻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결과도 애큐리시와 페어니스, 로버스니스를 평가를 하였고, 학습 데이터 보시는 그래프에서 Y축은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내며 X축은 트리밍 버짓 B 값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학습 데이터에서의 5%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파란 선은 제한된 트리밍 방법의 성능이며 빨간 선은 비교 방법론인 랜덤 트리밍 방법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제한 방법론은 인플루언스 밸류 값이 감소함에 따라 성능도 안정적으로 되는 반면, 랜덤하게 샘플을 제거한 경우에는 성능 개선이 거의 향상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분포 변화로 인한 불공정성 완화 실험입니다. 분포 변화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의 분포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페어니스 측면에서 센시티브 어트리뷰트와 클래스 레이블의 분포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간에서 많이 달라지면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불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험은 분포 변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제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공정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터셋은 ACS 인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3가지 분포 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간 변화, 지역 기반, 세 번째는 시간과 지역 기반 분포 변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 기반 분포 변화 실험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2014년 캘리포니아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2018년 캘리포니아 시간의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제한된 트리밍 버짓을 사용한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습 샘플을 잘 제거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된 총 5가지의 비교 방법론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별표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래프에서 X축이 애큐리시이고 Y축이 공정성인데, 전체적으로 제안 방법론이 정확도도 더 높게 오르고 공정성을 더 잘 개선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형 회피 공격이라는 방어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태커와 디펜더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이 어태커는 모델의 예측을 방해하고 잘못된 결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테스트 샘플의 일부를 교란시켜서 모델이 잘못된 예측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디펜더의 목적은 공격에 대응해 모델 성능을 유지하거나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태커가 학습 데이터를 교란시키거나 악의적인 샘플을 추가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모델 성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의 실험에서 어태커는 테스트 샘플 중 5%에서 25%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샘플 일부를 교란시키고 모델이 실제로 학습한 데이터와는 다르게 일부를 변화시켜줍니다.
디펜더는 알고리즘 2에서 사용한 데이터 트리밍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샘플을 제거하여 공격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때 디펜더는 어태커가 어떤 샘플을 교란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 학습 데이터 중 2.5%의 버짓을 트리밍하여 방어합니다. 결과적으로 디펜더가 학습 데이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한 후 모델을 재학습하면 주황색의 결과로 표시된 결과로 공격 후 모델 성능이 다시 회복되거나 오히려 포스트 어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논문은 Extended Inference 펑션을 통해 모델 성능, 즉 유용성, 공정성, 경고성에 기여하는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Tree-based Inference Estimation 모델을 사용하여 각 샘플의 특징이 모델 성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해석하였습니다. 데이터 셀렉션 전략을 설계함으로써 다양한 성능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실험 검증을 통해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셋에서의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서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였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은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실제로 논문에서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방법론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험에서 제안된 데이터 선택 방법이 모델 성능을 크게 향상시킴을 입증하였고 머신러닝 모델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